네, 그러면 2부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중국 생각보다 많이 아는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낯설지 않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살아보면 저런 거였어? 그리고 실제로 제품,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중국 시장에 들어갈 땐 저런 거를 우리가 간과했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줬었던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준국 센터장님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센터장님을 몇 년간 알아왔는데 정말 놀라운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2부에는 제가 3가지 질문으로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중국 가전 브랜드의 진정한 경쟁력이 뭘까? 그것이 알고 싶다. 각자의 영역에서, 왜냐하면 이제 조경, 그리고 또 건축, 공간,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제품, 이런 각자의 영역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이는지. 중국은 아시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와는 우국이기도 하면서 또 위기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감정이 교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LG전자 구성원으로서 메이디전자의 구성원인 이 센터장님과 이렇게 나란히 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되게 긴장되는 그런, 중국 시장은 항상 저희가 견제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중국 가전 브랜드의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자, 조경 영역에서 조경왕 김영민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헤어질 결심이다. 네,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혹은 진짜 진정으로 웃으셔도 좋고요. 헤어질 결심, 어떤 뜻인가요? 사실 저는 이번 토론에 좀 사양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중국 전문가도 아니고 가전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없고, 이 조경의 관점에서 감히 뭐 LG전자, LG 뭐 경영연구소 이분들 앞에서 뭔 얘기를 해서 저는 이번에 좀 빠지면 안 될까 그랬는데, 그냥 그런 좀 잘 모르는 사람 눈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있잖아요 했는데, 사실 잘 모르는 이런 어떤 관점을 전제를 한다면 그냥 대중적인, 약간 그냥 일반적인 이 시각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는 헤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결심한 게 아니고요. 저희의 친구들인 중국과 미국이 헤어질 결심을 한 게 아니고 아예 선언을 했죠.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전쟁하려나? 그 정도까지도 이제 보이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이게 뭔가 나라는 그거고, 저도 중국 친구들이 사실 많아요. 유학 시절에 사실 아시안들끼리 이렇게 어울리고 중국 음식을 저는 한국 음식보다 좋아해서 많이 지냈는데, 그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중국 호감도가, 비호감도가 87%인데 그 다음으로 안 좋은 데가 일본, 그리고 북한보다 그러니까 중국 인지도가 안 좋은데, 그러면 중국은 우리를 좋아하느냐? 10대, 특히 10대들이 비슷하게 한국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가전을 그러면 쓰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아마 그런 광고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 좋은데 나도 써야지 보다 어떡하지 우리나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만약에 그걸 썼을 때 사실 걸리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IT가 막 발전을 했을 때 저 IT의 기반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의 어떤 스마트 기술은 사실 사회 통제의 어떤 한 가지 장치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내가 썼을 때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전기차가 막 급성장하는데 IRA를 선언하면서 사실 이제 저것도 멀어지고, 결국엔 중국 가전이라든가 중국 제품을 쓰는 어떤 블록과 미국과 그 친구들, 이 편에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가 사실은 소비자로서 매우 곤혹스러운 상태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네요. 헤어질 결심, 영화는 보셨나요? 그 리뷰는 봤습니다.
예,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데요. 거기에도 중국 배우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쵸. 예. 저도 아직 안 봤는데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김영민 교수님의 답을 듣다 보니 안지용 소장님의 이 답이 살짝 나왔습니다. 안지용 소장님께서는 중국 가전 브랜드의 진정한 경쟁력이 바로 스마트 도시 개발 선진국이 아니냐라고 재미없는 답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먼저 나왔는데 안지용 소장님부터 답을 해주시죠. 사실 아까 이제 자동차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도시라는 게 예전에 유비퀴투스의 열풍을 넘어서 훨씬 이제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아까 이제 억 단위의 인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중국 기준에서도 봐도 앞으로의 새로운 시장의 먹거리이기도 한데 스마트 도시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근데 그 지금 이제 김현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얘기했는데 김현 교수님께서 거의 통찰에 가까운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저는 이게 도시 개발의 선진국이 되려면 약간은 막무가내여야 되거든요. 이게 모든 거를 배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럽형 선진국에서는 도시라는 개념에서의 어떤 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수백 년 전에 이미 마무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치고 나왔고 한국이 이제 그것을 또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맥락에는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사실 중국이 전기차를 확 갈 수 있었던 것도 국가에서 누르면 퍼뜨릴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전 세계 10대 브랜드 중에 테슬라 제외하면 나머지 다 중국차라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IRA가 나와도 사실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럼 뭐 전 세계에서 테슬라 미국에서는 테슬라만 타지만 전 세계 기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미국 인구가 3억인데 예,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 넘어가는데 과연 인도랑 기타 등등의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로 교수님께서 인사이트를 던져주신 게 헤어질 결심을 우리가 미국 따라 하는 게 맞아? 라는 거죠. 중국과 헤어지는 게 맞아? 또는 중국을 근데 사실 또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옛날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에 중국의 도시들이 막 생길 때 건축계에서는 엄청 진출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먹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진 이유에는 정치적인 맥락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스스로 이런 건물을 만드는 데서 자생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한국에 가서 팔 게 없기도 하겠죠. 저희 쪽에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새로운 이 스마트 도시라는 거의 기준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 불편해요. 아직도 동전은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국 기준에서 한국에 오면 불편한 거죠. 아직도 크레딧 카드라는 걸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본다면 과연 이제 한국이 더 치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국이 무엇이 보이는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아직도 스마트 시티 연구한다 그러면은 자꾸 미국을 봐요. 근데 미국이 빠르지 않거든요. 예, 중국이 많이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그들의 전략을 되게 궁금해하고 그들이 선진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스마트화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러니까 중앙통제의 힘에 대한 말씀을 김영민 교수님도 해주셨고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중앙통제의 힘, 권력 그것이 이제 안지용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바로 이미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강준묵 센터장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적응, 속도, 돈. 이라는 세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지금 다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근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다른 고민이 좀 생기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회사 기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하고 뭘 통해서 어떻게 가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과 국가의 어떤 그런 롤 자체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걸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하네요. 아까 중국이니까 더욱더. 네네네. 저는
그러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라질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아까 그런 그렇죠.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그럼 테슬라 준비해야겠네. 일론 머스크 지금 상해 자동차, 상해 쪽에 가보면 뭐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거기 뭐 세계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거의 몇 %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양이 사실 그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앨런 머스크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될까? 걷어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더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 한국이 되게 어려운 그런 입장이 있는 것도 맞고 뭐 그런 것도 맞지만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그게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건 제 영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고 느끼긴 하지만 저는 그냥 기업에 속해 있는 하나의 전략가로서 제가 그렇다면 중국이라면,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힘은 뭘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적응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중국은 정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정책은 생각 안 했었는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책의 영향도 있겠다. 그래 국가가 일로 가자고 하는데 다 줄 서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빠르게 가는구나. 맞다. 모든 기술적 역량, 그 다음에 모든 그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 이게 다 하나로 모아지니까 그만큼 빠른 거구나. 네. 저는 그냥 그게 장점이라고만 생각했었지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는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김영민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렇지. 그게 어떻게 보면 나라가 한 방향으로 가자고 했을 때 굉장히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쓴 것 중에 적응 속도 돈이 다 딱 그래서 맞았어요. 뭉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사전 조율 안 들게 했는데 들었어요. 마치. 그러니까요. 네. 좋다.